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보수 진영이 굉장히 이제 분주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 오늘 내일 하는 분위기죠. 금방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합니다. 결심을 굳힌 것은 한 두어 달 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주변의 우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왔고, 최 원장 역시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이 오늘 내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올 것인지, 언제 들어올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8월에 대선 버스 떠난다, 출발한다,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를 것인가, 다른 후보들과 같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쌓아오다가 여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자,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것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데, 심지어 본인들도 아직 확실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형편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민의힘이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 보수 단일화로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죠. 당내 유력 주자였던 그때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경선을 벌여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고, 또 당 밖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시장 두 명이 또 이제 국민 경선을 벌여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또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은 오세훈 시장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뛰었죠. 그러니까 공정한 경선, 그리고 깨끗한 승부, 이런 적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야말로 야권이 이제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저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성공 사례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원장이 국민의힘 밖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와 국민 경선을 다 해서 범야권 대선 후보 한 명을 내놓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단일 후보가 탄생한다면 이 단일 후보는 여당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정권 교체는 금방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이 바라는 것도 그 주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그들이 각자 대선 후보로 열심히 뛰고 그렇게 뛰다가 나중에 합쳤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공했죠. 지금 상황을 보자면 보수 야권 지지율,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는 단연 윤석열 전 총장이죠. 야권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대안이 윤석열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윤석열 언제 모셔오느냐, 빨리 모셔오는 사람 누구냐, 언제 어떻게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언제 입당하느냐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최재형 원장이 이제 나설 기미를 보이면서 보수 야권에도 지금 기대감과 함께 새로운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바로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과거 친이명박, 친박근혜 이런 세력들이 최재형 원장이 나서면서 눈이 이제 번쩍 뜨인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보수 원로 몇 명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일단 절체절명의 과제는 내년 정권 교체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 누구로 하든 이거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은 윤석열이냐, 이 생각은 사실 그들에게서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과제입니다. 과거 이제 정권의 권력자들이 모이면서 그래도 정권 교체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돕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윤석열을 돕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사람들이나 박근혜 정권 때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최재형 원장이 출마를 하려 한다, 한 두어 달 전에 이런 얘기가 이제 돌면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들여다보니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또 살아온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민심을 끌어들일 소지가 충분히 있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인물인 겁니다. 드디어 이제 대안이 나왔다, 이렇게 기뻐하기 시작했겠죠.
다들 뭐 사람들이 이제 보수 세력의 인물들이 원로들이 다들 최 원장 뭐 출마 선언 세력화 다 기다리고 있고 이미 뭐 본격적으로 돕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최재형 원장은 지금 당장 야권 대선 후보로 만드는 게 뭐 그렇게 그 앞날이 순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윤석열 전 총장이 여전히 지지율 1위, 뭐 굳건하게 갖고 있고 모든 언론의 관심 뭐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 원장이 이를 어떻게 따라잡을지 사실 쉽지는 않겠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막 이렇게 떠오를 경우 보수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우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수 세력에서 하는 얘기는 한 명만 믿고 가는 거, 윤석열이라는 한 명만 믿고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곳곳에서 나옵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이 이제 야권 지지율을 쌍끌이로 이끌고 가야 한 사람이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 이런 것으로 타격을 받거나 뭐 주저앉더라도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순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윤석열 엑스파일 얘기도 나오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최재형 원장의 경우 이제 선비 스타일인데 이분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세력 사이에서 후발주자 최재형을 적극 밀어줘서 윤석열을 비견할 수 있는 수준, 뭐 양쪽으로 쌍끌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 10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세인 윤석열을 온 힘을 다해 보수 세력이 다 합쳐서 밀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 원로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열이 아니라 상생 이렇게 승화를 시킬 수 있다면 보수 세력의 힘 이제야말로 진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취임하면서 뭐 2030 사이에서 인기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야권에 뭐 훌륭한 대권 주자들이 많다면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도 복수로 있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의 건설적인 경쟁을 좀 뒷받침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